안녕하세요. 기업 이전 사업팀 고서품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뭘 했다고 번아웃일까요? 라는 책이고요. 우선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제목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서점에서 여러 책들을 둘러보던 도중에 표지 그림이 먼저 눈에 보이게 되었고,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앉아있는 모습이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으로 책을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온 단어는 제목 전체가 아니라 제목의 한 단어인 번아웃이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번아웃이라는 이야기를 예전 직무 오퍼레이터를 할 때 처음 접하게 되었던 단어였고, 접하게 된 계기는 가족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제 상태가 번아웃 증후군일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고, 이번에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구매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책을 리뷰하기에 앞서 번아웃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건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의 정의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많은 기억들이 소환되는 그런 신기한 상황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의 대부분은 2016년부터 아마 한 2019년 정도의 기억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영업 직군으로 오기 전에 오퍼레이터 업무를 볼 때 정말 그때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페이지를 읽을 때 초반 부분에 페이지 36페이지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직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번아웃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불안과 강박이다 라는 글을 읽을 때 오퍼레이터 업무를 보면 항상 곁에 붙어 있었던 그 감정들이 얘기를 해보면 불안, 강박 이런 감정들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아침 시작과 동시에 현장 직원들이 정상 출근하였는가, 용역사 인원들이 정상적으로 투입이 되었는가, 배차된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는지, 또는 현장이 진행되면서 뭔가 변수가 생기거나 돌발 상황이 생겨서 꼬이진 않는지, 그러면서 이제 또 연계적으로 내일 현장은 뭐가 있지, 내일은 어떤 용역사가 배정을 해야 되고, 그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또는 뭐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또는 오늘 야간 현장에 모집한 알바들이 무단결근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항상 저를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과 끝까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로 하루 일과가 진행됐었고, 쉴 새 없이 다음날로 연기되는 그 상황에서도 뭔가 항상 완벽해야 된다는, 일정에 대해서는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서 일을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직무가 그랬었던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구나라는 생각도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8페이지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도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얘기해드리면, 감정적인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상대방을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못되거나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과도한 감정과 각성과 소진을 경험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감정을 거둔 것이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쓴 거죠. 정말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내 앞에 있는 건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라도 해야 겨우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예전에 일을 할 때는 항상 날카롭고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배도 많으신 현장 팀장님들, 반장님들한테 정말 못되게 군 적도 많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는 말을 하지? 라는 생각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변명을 해보자면 이것도 번아웃 증상 중에 한 가지 증상이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휴식이 항상 목이 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출근길에 출근을 정상적인 이유로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 또 엄청 많이 피로했었던 것도 같고, 운전할 때도 막 깜빡깜빡 졸고, 오전에 출근할 때도 졸고, 점심 먹고도 졸고, 이제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도 졸고, 퇴근해서도 졸렸던 그런 매 순간이 항상 피곤했었는데, 이게 만성 피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때가 번아웃 증상 중에 하나였던 것 같다고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생각이 됐고요. 아마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이 책을 읽었다면 뭐 멘탈 관리 부분에서나 많은 도움이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 책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공감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뭐 하지만 반대로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뭐 지금은 번아웃 증후군은 아닌 것 같아요. 극복해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은 중간중간에 특정 성별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좀 불편한 구조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 제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불편했던 점이 있어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번아웃 증후군을 이야기할 때 너무 그 문제를 사회나 직장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로 적어 내려갔던 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뭐 제가 공감을 하지는 못하겠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작가들의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너무 사회 때문이야, 너무 조직 문화 때문이야라는 그런 글들이 좀 다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음, 뭐 기존의 번아웃에 관련된 이런 책들을 읽어본 사람들은 제가 읽었던 이 책을 읽었을 때 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처음 번아웃에 대해서 접하는 책이라면 내용도 뭐 재밌는 내용도 많고 좀 알차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책 두께가 되게 얇거든요. 책 두께처럼 가볍게 한번 읽어보긴 좋은 책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독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